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아마 이거 언제 팔아야 되지? 바로 이 고민 아닐까요? 오늘은요, 정말 모든 투자자의 생존에 꼭 필요한 기술이죠. 바로 손절매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이 정말 와닿지 않나요? 야구는 세 번의 기회라도 주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어때요? 단 한 번의 실수가 그냥 모든 걸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아주 냉정한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생존하려면 말이죠. 투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느낌.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산 주식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머리로는 이거 팔아야 되는데 싶은데 마음 한편에서는 아니야, 곧 오를 거야 하면서 미련을 못 버리죠. 도대체 이 결정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손절매입니다. 핵심은 선제적 방어예요. 내가 감정에 휘둘리기 전에 가장 이성적일 때 나는 딱 이 정도 손실까지만 감당하겠다 하고 미리 선을 그어두는 거죠. 이게 손절매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한 전문가가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정말 강력하죠? 썩어가는 손을 잘라내는 건 고통스럽지만 그걸 내버려두면 온몸으로 독이 퍼지잖아요. 주식도 똑같다는 겁니다. 작은 손실을 단호하게 잘라내지 못하면 내 전체 계좌가 녹아내리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 순간이 오면 망설이는 걸까요? 그 이유가 사실 아주 깊은 곳에 있어요. 바로 우리 뇌,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 안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람은 100만 원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 잃는 고통을 심리적으로 2배는 더 크게 느낀대요. 그러니까 자꾸 본전만 찾으면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성적인 투자자는 사라지고 그냥 기적만 바라는 갬블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이 제일 무서운 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 전문가가 상담했던 사례인데요. 한 어르신이 이미 50%나 반토막이 난 주식을 들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셨대요. 근데 그분의 질문은 사실 전략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괜찮다, 곧 오를 거다, 이 위로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는 손실난 주식에 자꾸 감정적인 애착을 갖게 되는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감정에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의지력을 키우자. 이게 답이 아닙니다. 해답은 시스템에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감정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그런 기계적인 규칙을 만드는 거죠. 바로 기계적 손절매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예요. 희망이나 뉴스 같은 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정해놓은 규칙, 기술적인 신호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가장 냉정할 때 미리 모든 결정을 내려놓는 거죠. 여기 비교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어때요? 오를 거야, 본전만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은 지지선 무너지면 판다. 내 손실은 3%까지다. 딱 정해놓고 기계처럼 실행합니다. 과연 장기적으로 누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그럼 그 기계적인 신호는 뭘로 잡느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지선은 주가가 더는 안 빠지게 받쳐주는 바닥이고요. 저항선은 더 못 오르게 막는 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 이 바닥, 즉 지지선이 무너진다? 이건 아주 강력한 기계적 매도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손절매 규칙은 무조건 하나로 통일하면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최고의 전략은 내 투자 스타일과 기간에 딱 맞는 나만의 맞춤형 규칙을 갖는 겁니다. 특히나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파는 단기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손절매 규칙이 정말 철칙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작은 손실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절대적인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 숫자가 뭐냐면요. 바로 마이너스 3%. 전문가들이 진짜 입을 모아서 얘기해요. 단기 트레이더라면 이 숫자가 생명선이라고요. 내가 산 가격에서 3% 떨어졌다? 그럼 그냥 아무 고민도 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파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주는 최후의 방패 같은 거예요. 단기 매매의 목표는 모든 거래에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단 한 번의 큰 손실로 그동안 벌었던 걸 다 날려먹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투자 기간이 좀 더 길어지면 어떨까요? 당연히 보는 그림도 더 커져야겠죠. 예를 들어 몇 주 정도 보는 스윙 트레이더는
일봉 차트의 중요한 저점이 깨지는지를 봐야 하고요. 몇 달 이상 길게 보시는 분들은 120일 이동평균선 같은 장기 추세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스타일에 맞는 신호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 급등주. 이건 올라갈 때도 무섭지만 떨어질 땐 더 무섭거든요. 5일 이동평균선 깨지면 무조건 탈출해야 합니다. 둘째, 오랫동안 옆으로만 가던 횡보주. 이런 주식이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 이건 정말 큰 하락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손절매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손절매는 내가 틀렸네 하고 실패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소중한 자본을 지켜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 투자할 거야 라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생존 선언인 거죠. 수익을 내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가 항상 먼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안 좋은 거래에서 손절해서 아낀 돈은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총알이 되잖아요. 이렇게 자본을 지켜야만 성공할 때까지 이 게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손절매의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투자는 명확한 규칙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막연한 희망에 기대고 있는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